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소 시스템 코리아 조인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유추유동 해석으로 초기부터 완벽한 설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웨비나의 아젠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 소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주요 기능을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품 데모를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 웨비나는 이 제품 데모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솔리드웍스는 설계의 모든 단계를 위한 직관적인 솔루션을 고객사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 설계부터 시작해서 전기 설계를 위한 CAD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CAD 소프트웨어에서 작성된 CAD 데이터를 이용해서 설계가 제대로 검증이 되었는지 검증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툴인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웍스에서 만들어진 3D CAD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즉 매뉴얼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비스 매뉴얼, 그리고 시방서, 이런 어떤 제품 관련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리드웍스 컴포저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솔리드웍스 컴포저에서 만들어진 이런 어떤 개발 데이터, 제품 관련 개발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리드웍스 PDM 제품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제품은 바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이 되겠는데요. 저희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해석을 위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이 있고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제품은 프리미엄, 프로페셔널, 스탠다드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별로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최상위 버전은 프리미엄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유동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오늘 웨비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플로우 시뮬레이션 제품에 애드온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과 HVAC 모듈 두 가지를 애드온 모듈 형태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드온 모듈은 추가로 별도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애드온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사출 상형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라는 제품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플라스틱스 제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 제품들, 플라스틱 파트들에 대한 사출 상형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프리미엄, 프로페셔널, 스탠다드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솔리드웍스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제품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제품을 이용을 하게 되면 설계나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기존의 순차적인 프로세스를 동시 병행을 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순차적인 프로세스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해석을 수행을 할 때 먼저 제품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품 설계는 설계자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 설계가 완료가 된 후에 설계 검증, 즉 해석이 해석 전문가에 의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중에 어떤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 어떤 한 단계가 지연이 되거나 연기가 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도 지연이 되고 연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그 정보를 주고받는데 서로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제품군을 사용을 하게 되면 설계자에 의해서 제품 설계나 설계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동시에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그런 이점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와 설계 검증, 해석이 동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제품 개발 기간, 제품 출시 시기를 앞당길 수가 있고요. 그 감소된 시간만큼 개발 비용을 우리가 또 감소를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동시에 진행이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이용해서 보다 나은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보다 이른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와 설계 검증이, 즉 해석이 동시에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범용 CFD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솔리덕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설계가 제대로 검증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설계 검증 도구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을 구현할 수 있는 CFD 소프트웨어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어떤 해석의 형태를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다양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부 유동뿐만 아니라 외부 유동. 내부 유동이라 그러면 어떤 밀폐된 공간 안에 유동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유동은 어떤 비행기의 어떤 그 표면에서, 비행기 표면에서의 주변에서의 어떤 유동장 해석, 그걸 이제 외부 유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측류, 난류, 난류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고요. 측류에서 난류로, 그리고 난류에서 측류로 변화하는 천이 유동에 대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체 영역과 같이 고체 영역과의 어떤 열 교환에 대한, 열 전달에 대한 그런 해석도 수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회전하는 제품들, 팬이라든지 프로펠러라든지 이런 회전체에 대한 유동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압축성 유체에 대한 해석도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물과 같은 액체가 이제 액체가 비압축성 유체, 즉 압축이 되지 않는 그런 유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기와 같은 유체는 압축성 유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이 비어있는 페트병, 공기로 채워져 있는 페트병을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약간씩 페트병이 변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물을 넣어서 눌러보면 이게 그 페트병의 형상이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압축이 되는 유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페트병이 변형이 되는 것이고요. 물은 비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뉴턴 유체에 대한 유동 해석도 가능한데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접하는 그런 유체는 일반적으로 뉴턴 유체입니다. 근데 꿀이라든지 피, 뭐 플라스틱, 용융 플라스틱 뭐 그런 것들은 비뉴턴 유체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뉴턴 유체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굉장히 점도가 높다는 거죠. 굉장히 끈적끈적합니다. 여러분들 뭐 그 꿀 같은 거, 치약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끈적끈적하죠. 그래서 이제 점성이 굉장히 큰 그런 유체를 이제 비뉴턴 유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정상 상태 해석뿐만 아니라 비정상 상태 해석도 가능합니다. 정상 상태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간이 변화를 하더라도 어떤 속도장이라든지 압력장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상태를 정상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비정상 상태는 그 정상 상태의 반대 개념이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속도라든지 압력이 변하는 그런 상태를 비정상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상 상태보다는 비정상 상태의 해석이 좀 더 어렵겠죠. 그런 이제 비정상 상태에 대한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유체구조 연성 해석 또 가능합니다. 유체하고 유체에서 얻어진 해석 결과를 이용해서 구조 해석을 수행을 하는, 유체와 구조 해석을 통합을 해서 연계를 시켜서 해석을 수행을 하는 것을 유체구조 연성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제 솔리독스 플로우 시뮬레이션하고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제품을 커플링을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솔리독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는 두 가지 애드온 모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과 HV 모듈, 이 두 개 모듈이 애드온 모듈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자전기 장치에 대한 열 관련 문제를 최적화하는 그런 솔루션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줄과열이라든지, 줄과열이라 그러면 어떤 전류를 흘렸을 때 특정 부위에 열이 발생이 되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줄과열에 대한 어떤 해석, 그리고 히트 파이프에 대한 해석, 그리고 CPU 칩이라든지 LED 칩과 같은 그런 어떤 문제를 해석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즈암 컴포넌트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B, 전기 장치에서는 PCB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런 PCB 생성기에 대해서, 생성기를 이용을 해서 PCB를 또 PCB에 대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전기 쪽 분야에 많이 사용이 되는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를 확장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100 모듈을 추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H100이라 그러면 위에 적어놨습니다. 난방이라든지 통풍, 공기조화 이런 것들이 이제 줄여서 우리가 이제 H10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야의 분야 또는 이제 고급 복사 문제를 위한 어떤 솔루션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복사 모델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쾌적도 지표, 우리가 이제 어떤 공간 안에 어떤 난방이라든지 통풍, 뭐 이제 공기 조화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작동이 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그 공간에 들어가 있을 때 어떤 쾌적함을 느끼는지, 안락함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를 계산을 해서 사용자에게 그 값을 알려줍니다. 그런 이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합물 스터디, 유체 내부에, 유체에 포함이 되어 있는 어떤 그 혼합물, 그러니까 뭐 공기 내부에 어떤 오염 물질 같은 거, 연기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혼합물 스터디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주요 기능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솔리독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솔리독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리독스 인터페이스에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애드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솔리드웍스 인터페이스 내에서 플로우 시뮬레이션 관련된 메뉴를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애드인을 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솔리드웍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그 지오메트리를 변경을 했을 때 그에 따라서 유체의 영역도 자동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유동 해석을 하기 위해서 유체 영역을 별도로 생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이제 별도로 생성시켜주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때문에 해석 모델 준비 시간을 또 감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체 영역을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고체 영역에 대한 지오메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유체 영역에 대한 지오메트리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유체 영역을 제가 별도로 매뉴얼로 이런 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이런 유체 영역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유체 영역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유체 영역을 별도의 파트라든지 아니면 설정으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오메트리 해석 모델을 위한 지오메트리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감소시켜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하고 서킷웍스는 뭐 잘 아시겠지만 솔리드웍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기능이죠. 솔리드웍스 프로페셔널 패키지나 프리미엄 패키지를 보유하고 계시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서킷웍스에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PCB에 대한 그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PCB를 설계할 때 이런 칩의 형상이라든지 두께, 그 다음에 어떤 속성 정보들을 다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킷웍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컴포넌트의 형상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할 때 또 마찬가지로 그런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하나씩 일일이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근데 이런 이제 그 기능을 추가로 돼 가지고 서킷웍스에 저장이 되어 있는 정보들을 일괄적으로 플로우 시뮬레이션으로 가져오는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위한 어떤 재질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형상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임포트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라메트릭 스터디 기능도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그 디멘전, 치수라든지 그 다음에 유동의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설계를 최적화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두 가지 타입의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수행을 하실 수 있는데요. 골 옵티마이제이션 그런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화디프 시나리오 두 개가 있는데 약간의 개념적인 어떤 차이는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설계 최적화를 수행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계안에 대해서 계산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어떤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설계안을 도출을 해서 표시를 해주는, 제안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품 소개하고 그다음에 주요 기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품 데모를 직접 한번 보여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데모를 진행할 모델은 지금 보시고 계시는 LED 램프에 대한 모델이 되겠는데요. 이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델은 LED 전구고요. 이제 모델을 보시면 위에 램프 바디가 있고요. 램프 바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램프 바텀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구멍이 뚫려 있죠. 그래서 이제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요 위쪽에 램프 바디에 뚫려 있는 이런 구멍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PCB 기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12개의 LED 칩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LED 칩에서 0.5W의 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열을 방출시키기 위해서 가운데 부분에 히트 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LED에서 발생된 열이 이렇게 전달이 돼서 히트 싱크로 전달이 되고 히트 싱크에서는 이제 공기 중으로 열을 방출시키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설계 프로세스의 어떤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해보고 그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설계에 대한 통찰력을 획득하고 그 획득한 통찰력을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설계를 개선을 해보는 게 기본적인 해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 LED에서 발생하는 최대 온도를 측정을 해서 평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최적의 방열 성능을 발휘하는 히트싱크 핀에 대한 설계를 최적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히트싱크의 핀의 개수를 우리가 20개, 40개, 60개, 80개, 100개 이렇게 총 5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5가지 설계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LED 전구에 대한 해석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외부 유동,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부 유동과 외부 유동이 있다고. 네. 근데 이제 밀폐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유동으로 우리가 해석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체에서 히트싱크 같은 경우에는 고체죠. 그래서 열이 LED에서 발생이 된 열이 여기는 기판도 고체죠. 그래서 기판을 통해서 고체인 히트싱크로 전달이 되는데 어떤 그 고체 내부의 전도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체 재질에서 열 전달도 고려를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LED에 대한 어떤 그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저항 컴팩트 컴포넌트 모델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LED하고 그 다음에 기판 사이에 이제 납땜을 하게 되는데 그 땜납에 대한 저항을 고려하기 위해서 접촉 저항 모델을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PCB 기판하고 히트싱크하고 또 그 뭐죠? 방열 소재로 된 그런 이제 테이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열저항 모델링을 해서 고려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대류. 우리 이제 자연대류라 그러면 열이 공기가 이제 가열이 되게 되면 위로 상승을 하죠. 그리고 차가운 공기는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열에 의해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대류 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고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복사 또한 고려를 할 겁니다. 복사는 우리가 어떤 매개체가 있는 건 아니고 열이 발생을 할 때 이제 어떤 웨이브 형태로 마이크로웨이브 형태로 이제 전달이 되는 그런 열 전달 메커니즘이 되겠는데요. 그 복사 또한 고려를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되면 설계자들이 설계 프로세스의 초기에 우리가 이제 어떤 설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결과를 이용을 해서 설계를 최적화할 수 있는데요. 그런 과정을 한번 직접 제품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덕스는 또 자동 저장 기능이 있어서 솔리덕스가 예기치 않게 종료가 됐을 때 바로 복구를 해서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솔리덕스 인터페이스 내에 지금 플로우 시뮬레이션 메뉴가 이렇게 애드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플로우 시뮬레이션 관련된 이제 해석 그 트리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솔리독스하고 우리 플로우 시뮬레이션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솔리독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설정에 보시면 제가 이 설정으로 바꾸게 되면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당 설정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2번 이 설정을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솔리독스의 설정도 바로 이렇게 두 번째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설정마다 아까 이제 히트 싱크 핀의 개수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가 솔리독스 설정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모에서는 우리가 일단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히트싱크의 방열 성능을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래서 엔지니어나 설계자들이 우리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설계하고 함께 설계가 진행이 되는가 동시에 유체 유동 해석이 진행이 되는 그런 동시 병행 CFD를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직구업사를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한번 마법사를 실행해 이름을 정의를 하고 여기서 이제 바로 어떤 설정을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사용을 할 건지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계는 사용자가 직접 정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단위계를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서 템퍼러처를 켈빈 온도에서 셀시우스 온도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내부 유동이 아니라 외부 유동으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체에서 열 전달도 같이 고려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체크를 하고 라디에이션도 우리가 사용을 한다고 그랬죠. 복사도 고려를 해서 온도는 기본 온도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LED 전구에서 뭐 한 35도 정도 열이 발생이 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35도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대류를 우리가 고려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중력과 속도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유체인데요. 기본 유체는 여기서는 공기가 되겠죠. 그래서 공기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본 고체에 대한 재질은 구리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트 싱크가 구리이기 때문에 일단 구리로 설정을 할 건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라디에이션에 대한 설정도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라디에이션은 흑채 바디, 벽쪽골이 흑채 바디, 그러니까 까만색 벽이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흑채로 하게 되면 우리가 열이 어떤 전달이 될 때 흑채는 100% 다 흡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얀색은 100% 다 반사를 시키는 거고, 까만색은 100% 다 흡수를 하는 거라고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까만색이라고 가정을 하고 벽 조건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은 아까 같이 35도, 그리고 고초에 대한 초기 조건도 35도로 설정하겠습니다. 초기 조건을 실제 예상이 되는 그런 값하고 비슷하게 입력을 해주면 아무래도 이제 계산을 할 때 이터레이션 횟수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계산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이 되는 값하고 비슷한 그런 초기 조건을 입력을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어떤 설정은 완료가 됐고요. 그죠? 완료가 됐고,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이제 메시에 대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메시에 대한 설정도 굉장히 단순하게, 굉장히 빠르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과 수동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수동이 아니라 자동을 이용을 해서 설정을 할 거고요. 기본적인 지금 초기 메시의 어떤 레벨은 지금 3인데 3단계,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는데 처음부터 무리하게 7단계 높은 단계를 선택을 해서 해석을 수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에서 메시를 생성을 시켜서 해석을 수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경계 조건이라든지 재질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입력이 됐는지 확인하신 후에 그 다음에 단계를 한 단계씩 높여가면서 해석을 수행을 하는 게 이제 효율적으로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메시를 많이 짜가지고 해석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도 이제 기본값인 3단계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 시크니스, 여기서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요 그 히트싱크의 두께입니다. 그래서 이 히트싱크의 어떤 두께를 우리가 고려를 해서 최소 벽 두께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1mm로 이제 디폴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값은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여러 가지 어떤 그 디멘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레벨, 메시의 레벨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사용자에게 제시를 하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이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값을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해야 될 부분이 계산 영역 설정 부분이 되겠는데, 우리가 계산 영역을 설정을 할 때는 계산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메시의 수도 많아질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 계산 영역을 굉장히 작게 잡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거동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묘사를 해야 되는데 이 유동 영역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그런 어떤 거동을 효율적으로 표시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그 물체의 주변에 그 거동을 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크기의 컴퓨테이셔널 도메인을 계산 영역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좀 작은 것 같고요. 좀 적당하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가열된 공기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아래쪽보다는 위쪽에 어떤 유동장의 변화가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컴퓨테이셔널 도메인 계산 영역은 작게 하고, 그리고 위쪽 컴퓨테이셔널 도메인은 좀 넉넉하게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방향도 적절하게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서 계산을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계산 영역 됐으니까 다음은 이제 고체의
고체 부분에 매테리얼 프로퍼티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먼저 여기 그 램프 바디하고 램프 바텀 부분 이제 설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고체 영역에 대한 우리가 재질 라이브러리는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이나 HVAC 모듈을 추가를 하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런 재질 라이브러리가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재질 라이브러리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정의를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그 위쪽 바디하고 아래쪽 바텀은 ABS 폴리머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LED 여기 기판부터 해보겠습니다. 요 기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FR4하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하고 두 개 척층을 해서 만든 그런 기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얀색 부분은 알루미늄이고요. 이 부분은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6061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 초록색 부분, 초록색 부분은 요거는 이제 FR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판 재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라미네이트에서 FR4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재질을 이용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LED에 대한 재질을 이제 정의를 할 건데, LED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저항 컴포넌트 모델을 이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정을 하고, 이쪽 정션하고 케이스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게 되면 바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런 이저항 모델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0.5W의 열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만 설정을 했는데요. 나머지 11개에 대해서 똑같이 반복을 해서 수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촉저항, 접촉저항이 있는데, 접촉저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케이스하고 그 다음에 이 기판하고 납땜을 하죠. 근데 그 납땜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기판을 선택을 해주고 매테리얼하고 두께를 0.1mm라고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여기 재질을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댐납이니까 여기 보시면 댐납이 따로 있습니다. 댐납 재질이 따로 있습니다. 솔더라고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또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히트싱크하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하고 접착을 시키기 위해서 접착 테이프, 방열 테이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방열 테이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접촉저항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 면에다가 우리가 보시면 인터페이스 매테리얼이라고 있죠. 이 인터페이스 매테리얼에서 원하는 그런 이제 재질을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댐납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열 테이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제 접촉 전까지 설정을 했고요. 해야 될 부분이 이제 꼴이 되겠는데, 이 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이제 LED 컴포넌트의 온도가 굉장히 이제 가장 우리의 가죠. 그래서 이 LED 컴포넌트의 이 칩의 최대 온도를 꼴로 설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꼴은 나중에 가서 이제 후처리 과정에서 또 우리가 이제 결과값을 트래킹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값이기 때문에 꼴은 반드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설정을 했던 부분들 보면 위자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설정 조건들에 대해서 설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재질 정보 입력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계산 영역 설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접촉 조항이라든지 이저항 컴포넌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꼴을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정을 완료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설정들은 다 완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수행을 하시게 되면 하시면 되는데, 이쪽으로 여기에 이런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사용하는 CPU의 개수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CPU나 코어 수에 상관없이 그 수만큼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CPU 수만큼 코어 수만큼 무한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속한 계산을 위해서 코어 수를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컴퓨터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때는 그 시스템을 지정을 해서 그 시스템에서 해석을 계산을 수행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 컴퓨터에서는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계산이 완료가 되게 되면 계산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미리 계산해 놓은 그런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설계에 대한 통찰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결과 검토 도구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컷플롯, 단면 플롯이 되겠는데, 이 단면 플롯은 결과를 로드를 하고요. 단면 플롯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온도 분포를, 전체적인 온도 분포를, 그러니까 이 솔리드뿐만 아니라 고체뿐만 아니라 유체 영역의 온도 분포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최대 온도는 35도이고 최대 온도가 91도고 최소 온도는 35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LED에서 가장 높은 온도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프로브가 있는데요. 이 프로브 기능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지점의 온도를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가열된 공기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이제 알고 싶으실 건데요. 그럴 때 이제 그 전에 먼저 온도를, 그 속도를 먼저 확인해 보시게 되면 가열된 온도가 위쪽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관심 있는 부분이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또 관심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 그 히트싱크 주변의 온도가 될 건데요. 마찬가지로 히트싱크 주변의 온도를 프로브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트싱크의 표면에서의 온도도 우리는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죠. 그래서 표면에는 어떤 식으로 온도가 분포가 되는지 이렇게 빠르게 미분 플롯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운데 부분, 아무래도 이제 그 LED에서 발생이 되는 열에 의해서 가운데 부분이 이제 가장 높을 건데요. 그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공기가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는지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요 위쪽 구멍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구 내부에서 공기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애니메이션을 AVI 포맷으로 또 저장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LED에서 어떤 온도 값들을 수치적인 온도 값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LED 1번부터 12번까지 온도를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1번부터 4번까지의 LED가 가장 높은 온도를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4개의 LED에서 가장 높은 온도가 발생을 하니까 이 4개의 온도를 좀 낮출 수 있는 히트싱크 설계가 어떤 건지 우리가 이제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이용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핀의 개수, 지금은 이제 20개인데요. 이 핀의 개수를 지금 원형 패턴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지금 20개가 아니라 20개, 40개, 60개, 80개, 100개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해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이용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이 LED 1, 2, 3, 4번에 대한 결과를 온도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일 때는 91도, 40개일 때는 88도, 60개 89도, 80개 90도, 100개일 때 92도, 91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40개일 때 온도가 가장 낮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이용해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계산해 놓고 우리 이제 컴페어 비교 도구를 이용을 해서 각 시나리오에서 발생하는 온도를 빠르게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페어를 해보시게 되면 각 설계 시나리오별로 온도를 LED 별로 이렇게 빠르게 확인을 해서 이를 통해서 설계에 필요한 통찰력을 획득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파라메트릭 스터디하고 비교 도구를 통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설계자는 엔지니어는 설계에 대한 통찰력을 획득을 해서 설계를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데모를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이제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3D CAD, CFD 통합 환경을 이용을 해서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 환경을 구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솔리드웍스하고 또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자도 누구나 쉽게 도입하고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 변경이 되면 해석 모델도 즉각적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해석 모델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설계와 해석이 동시에 수행이 되는 동시병행 엔지니어링을 구축해서 적용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파라메트릭 스터디라든지 그다음에 가상 시나리오 이용을 해서 설계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혁신적인 제품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품 개발 기간을 또 단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의 어떤 개수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품 개발 비용 또한 감소가 될 거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테스트를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 또한 향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